36번 문제, 양도세 취득 시기. 1번하고 3번은 같이 보세요. 똑같은 거니까. 대금을 청산한 날이, 그러니까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죠. 양도소득세는. 그런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상속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같다. 그죠? 상속 개시.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자가주택입니다. 자, 이 개념을 잘 잡아요. 자가건설주택입니다.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로 나눠야 돼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사실상 사용일이 됩니다. 동그라미 5번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했답니다. 그럴 때는 그 목적물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정답은 5번. 한 번 더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7번 세율. 자, 양도세 세율을 조금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가 먼저 양도세 세율을 정리할 때는 대상 자산들을 좀 나눠야죠. 첫 번째, 건물이 나왔으면 상가 건물 필요 없죠. 상가든 뭐든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 우리가 건물은 어떻게 구분했었죠? 먼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세율은 일단 두 개를 나눠야죠. 먼저 과세 대상이 어디에 속하느냐. 두 번째는 기간. 그래서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골치 아프니까 그냥 우리는 2년 미만, 그리고 1년 미만.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인 경우에 2년 이상이 되면 6에서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 구조를 가지고요. 2년 미만이면 요 4, 5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 그죠? 그래서 2년 미만이면 40 그대로 가져오고요. 1년 미만이면 50이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1년 미만에 해당되니까 얘는 50이 되겠죠. 100분의 50. 그럼 똑같은 게 또 있나요? 아, 여기 건물 하나 또 있네요. 건물. 1년 6개월이면 2년 미만이죠. 2년 이상 아니죠. 2년 미만이면 40%죠. 이거는 40. 그 다음에 분양권. 분양권은 기준이 1년이죠. 분양권은 1년으로 해서 1년 이상이냐, 1년 미만이냐. 1년 미만이면 70. 일단 70을 초과하는 건 없어요, 일단. 70을 초과하는 미분양이 미등기 양도. 미등기 양도가 70이니까 최고가 70이에요. 70이고 가면 1년 이상이면 60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이번에 보유기간이 10개월. 10개월이면 1년 미만이죠. 1년 미만이면 70이라고요. 요게 답이겠네요. 그 다음 5번을 보세요. 2년 6개월입니다. 2년 6개월이라면 1년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60이 돼야죠. 자, 입주권. 입주권도 2년 이상 6에서 45는 같아요. 근데 2년 미만이 되면 60. 1년 미만이 되면 70이죠. 그러면 1년 10개월이면 1년 미만이 아니죠. 2년 미만이니까 이거는 60이 되면 되겠죠. 양도세 세율이었습니다. 자, 그럼 1번.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건물 그랬으니까 1000분의 50. 50. 그 다음 10개월짜리 분양권이니까 100분의 70. 70% 정확합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동그라미 3번. 1년 6개월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미만이죠. 2년 미만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40. 그 다음에 4번. 입주권인데 2년 미만짜리입니다. 그럼 60이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분양권인데 분양권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이상이 되니까 60.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너무도 간단한 문제인데
마지막이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이. 자, 첫 번째 전세권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되어야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해야 되니까 X. 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정확합니다. 그럼 네 번째 것도 보세요. 함께 양도하는 이 주권 당연히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단서에 있는 거예요. 이 주권 가액을 평가할 때 별도로 평가했답니다. 그럼 함께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양도세 대상이 안 됩니다. 답은 3번 됩니다. 마지막 이 표현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39번으로 가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동그라미 1번 파산.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파산은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파산했느냐, 상대가 파산했느냐. 내가 파산했느냐, 상대가 파산했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파산한 것을 내가 사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 대상입니다. 내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내가 파산한 거예요. 그러면 파산 절차법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재반, 집기 등등을 처분해야죠. 그럼 이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가 그죠? 사실상 그렇죠. 이럴 때는 비과세. 그러니까 내가 파산하면 비과세고 상대가 파산한 것을 취득하면 그건 취득세 대상인 것이고 따라서 1번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2번 경계 확정을 위해서 새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 감소되었대요. 그럼 원래부터 이게 내 토지가 아니었던 거죠. 원래부터 내 토지가 아니었는데 그 사실을 서로가 모르고 내가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청량하는 과정에 이 토지가 나의 토지가 아님을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 내 토지가 그만큼 감소된 거죠. 기분 안 좋겠죠. 그래서 조정금을 받았답니다. 양도가 아니죠. 양도. 이건 내가 이 토지를 판 거 아닙니까? 면적이 감소된 것만큼 이 토지를 팔고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채비지랍니다. 채비지가 구액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를 해버렸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비과세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4번을 보세요.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했답니다. 어떤 토지를? 개발사업이 종료하지 않았어. 자, 표현을 잘 봐요.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팔았다고요. 근데 왜 등기를 안 한 겁니까? 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번과 4번은 똑같습니다. 3, 4를 같이 보세요. 자, 3번입니다. 채비지를 토지 구액 환지 처분 공고 전에 팔았다. 또는 동그라미 4번. 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았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둘 다 미등기는 미등기죠.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를 했는데 그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농지의 분합. 자, 언뜻 보면 4분의 1만 보면 그냥 함정에 빠지는 거죠. 4분의 1 이하라고 해야죠. 정답은 5번 됩니다. 40번 문제. 자, 이 개념에서 하나만 좀 주의하면 됩니다. 먼저 실거래가가 나와 있다, 그죠? 양도시나 처분시에 다 실거래가가 있을 때는 실거래가를 쓰면 되겠죠. 양도가액은 25억입니다. 그 다음 필요경비인데 실지 거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경우에 필요경비는 취득가액하고 양도비 자본적 지출 합치는 거죠. 그러면 19억 5천에 5천만 원을 합쳐서 20억이 됩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은 5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이 과세 대상은 금액이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 그럼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는 어떻게 합니까? 12억까지는 공제하지 않는 거죠.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양도 차익을 다시 계산해야죠. 지금 양도 차익이 5억이라고 했는데 이 5억이라고 하는 것은
25억에 대해서 5억이죠. 근데 12억까지는 양도세 부과 안 하는 거니까 25억에서 12억을 차감해야죠. 요 비율에 5억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했더니 2억 6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라고요? 2억 6천. 근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너무도 자세하게 제시가 돼버렸습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각각 20%라고 했으니까 40%죠. 그럼 2억 6천에 40%가 장특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실제는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그럼 2억 6천에 40이 장특이면 60이 소득이라는 얘기니까 곱하기 0.6을 해서 바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세요. 자, 어찌되었든. 자, 그 다음. 기본공제 얼마죠? 연 250이죠?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250 다 인정하면 되겠죠. 따라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1억 5,35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34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